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한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병원 응급실 90대 남성이 구급차로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를 공급하고 여러 장비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그 과정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기계처럼 흐름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란에는 없음이라는 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대신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도 그의 이름을 붙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시스템 안에서는 처리되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효율이 완벽해질수록 한 인간의 존재는 더 쉽게 잊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인 사회가 놓쳐버린 것, 그리고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초고령화, 가족 해체,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이 줄고 이웃은 사라지고 지역 공동체는 기능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돌봄을 감당하지 못하자 국가는 효율을 내세웠습니다. 행정, 의료, 복지 시스템을 철저히 자동화하고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정교하고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교함은 차가움과 같은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돌봄 로봇 개발에 수천억 엔을 투자했고 지자체는 AI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에서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였습니다. 일본에서 졸혼, 황혼이혼, 자녀 단절은 이미 흔한 현상입니다. 그 결과 노인들은 고립되기 시작했고 그 공백을 국가 시스템이 대신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했습니다. 복지 신청을 하면 며칠 내에 담당자가 배정되고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도시락이 배달되고 약이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할 일을 시스템이 맡는다는 사실이 한 인간의 관계망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는 어차피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까라며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웃은 전문가가 관리하니까 괜찮겠지라며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일상은 점점 더 기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강화될수록 관계는 더 빠르게 소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돌봄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복지는 정확합니다. 병원 예약은 지연이 없고 지역 돌봄 서비스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합니다.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약 복용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은 말합니다. 돌봄은 받았지만 따뜻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효율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복지사는 정해진 질문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이 오늘 아침 무슨 꿈을 꿨는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압, 식사 여부, 낙상 위험도였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효율이 높아질수록 인간은 데이터가 되어갔습니다. 70대 남성,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지자체의 돌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AI 스피커가 좋은 아침입니다. 혈압을 재볼까요? 라고 말합니다.
점심은 자동 배송 도시락, 주 1회 복지사가 방문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는 절 관리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완벽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아침 8시 혈압 측정 완료, 오전 10시 약 복용 확인, 낮 12시 도시락 수령, 오후 2시 복지사 방문. 모든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고 이상이 없으면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록되는 하루는 존재했지만 그 하루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복지사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젊었을 때 일했던 공장 이야기,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이야기. 하지만 복지사는 시계를 보며 다음에 천천히 들을게요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다음 방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체크리스트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안전하게 관리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행정 디지털화, 비대면 시스템, AI 돌봄 도입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고독사 센서, AI 스피커, 디지털 복지 체계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스마트 복지라고 부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율이 커질수록 가족, 이웃, 공동체의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본이 10년 전 지나온 길을 거의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독거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서가 제 움직임을 감지하고 AI가 제 목소리를 듣고 복지사가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시스템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더 멀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처럼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효율과 관계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 기술과 행정은 외로움, 죄책감, 부끄러움, 상실 같은 감정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AI는 약 드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사람이 왜 약을 먹고 싶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복지사는 체크리스트를 채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왜 말을 아끼는지, 왜 눈이 젖어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노인은 매일 아침 AI 스피커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AI는 이상을 감지하고 알림을 보냈습니다. 복지사가 방문했고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날 밤 오래된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지만 그가 슬픔 속에 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효율화된 시스템은 편리함을 주지만 관계를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빠른 알림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입니다. 하지만 일본 곳곳에서는 작고 느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AI 안내를 계기로 지역 모임에 참여한 노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청년과 노년이 함께 사는 공동주거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대신 사람의 눈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마을 복지팀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 뒤에 진짜로 대답을 기다립니다. 한 마을 복지팀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오늘을 기억하러 가는 거예요. 기술은 보조하고 관계는 사람이 회복하는 방식. 효율과 따뜻함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아직 작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는
AI 시스템과 지역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AI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대화를 나눕니다. 이 방식은 효율과 온기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관계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율만으로는 사람의 온기, 존재감, 기억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고령사회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빠른 시스템이 아니라 더 느리고 더 따뜻한 눈길입니다. 한 인간의 삶은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남아야 합니다. 시스템은 삶을 관리할 수 있지만 존엄은 관계 속에서만 지켜집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더 효율적인 미래를 만들 것인가? 더 따뜻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아니, 어쩌면 둘 다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뒤에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질문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효율적인 사회와 따뜻한 사회,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